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비무장지대에서 미상의 항적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원 중부전선 일대에서 포착이 됐는데 일단 비행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et the 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If you-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I'm take okay a with step it. forward, you will be the I'd be first very U.S. president proud. to cross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고 Mr. President, thank you. Power of that voice. Nobody's heard that voice before. 상수와 정신이 되지 않고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절대를 참고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명한데. 어제 판문점에서의 남북 미 정상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 개선을 넘어갈 때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물어보는군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죠. 사실 예. 이제 저 선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선일 수도 있지만 이게 북한 땅을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부출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럼 북한 예. 지도자의 어떤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가서는 두 발짝 정도만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은 저 위까지 도로 위까지 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하죠. 넘어오시게 되면 예. 북한 현직 그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영광이다. 그런 얘기 계속해요. 예. 마이 프렌드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예우를 갖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고 친근성을 더 많이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기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이 물론 비핵화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모든 뉴스에 초점이 맞춰지길 원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적당히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저기 올라와서 넘어와서 또 한참을 간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이 전 세계 타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사실 저 일이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예. 심야에 미국 뉴스의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김정은 위원장 만남으로 뒤덮여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인력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은 예. 트럼프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서 본인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좀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예. 저렇게 호의를 베푸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조선중앙TV가 조금 전에 송출을 시작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까지 저희는 굉장히 좀 흔들리고 멀리서 찍고 이런 장면을 봤었는데 이거는 북한 측에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구도가 잘 잡힌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갔을 때도 사실 한 발자국밖에 못 갔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20여 발자국 갔다. 이거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정도까지는 조율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게까지 조율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발걸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그 6.25 전쟁 관련해가지고는 그 군사 정전 협정이 있어요. 근데 군사 정전 협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 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 통과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군사정전위원회 허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드는데 예. 지금 그런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6.25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13명이었어요. 예. 13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DMZ를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레이건 이후에 대통령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5명이 DMZ를 방문을 갖다가 했는데 예. 이렇게 선을 넘어간 사람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죠.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건데 사실 하재영 평론가님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분 정도 만날 거다. 그런데 회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독대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say hello, 뭐 예. 잠깐 인사할 것이다.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잠깐 인사하는 거, 만나는 거에 좀 의미를 담은 예. 또 서로 어떤 뭐 친교, 신뢰 관계를 다지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회담이라고 할 정도의 의미 있는 뭔가 북미 관계, 이 북미 관계의 어떤 진전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대화는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북미 정상 세 분이 만나서 그 야외에서 한참 얘기를 하길래 이 정도에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끝날 건가? 아, 예, 예.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서 40분 이상을 둘이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정도 시간을 얘기를 둘이서 했다는 것은 인사말만으로 그렇게 40, 50분을 사람이 둘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 내용이 있는 그 대화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서 회담을 마치고 나서 나올 때 표정들이 밝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뭔가 어떤 이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상당히 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간 것이 아니냐.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북미 어떤 뭐 종전 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상들의 의지 확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완전한 빅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원칙적으로 이 종합적인 타결은 하되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 병행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 상호 간에 뭐 워싱턴으로 오세요, 뭐 평양으로 오세요 이런 식의 초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을 수 있는 시간이 예. 그 정도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인 것 같은데 손소비 선생님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고 또 외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평양 방문을 초청을 일단 구두로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하노이에서의 이른바 노딜 예. 이후에 상당히 경색 국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또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화의 문이 닫혀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번에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이번에 비록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그런 그 성과를 얻기는 오늘 어제 바로 성명서가 발표된다거나 서명을 그런 건 한다거나 이건 아니었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제의 만남은 앞으로 있을 그런 만남을 위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예. 들고 또 다음번 회동이 만약 존재한다면 평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백악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어제의 어떤 이런 모습보다 훨씬 더욱 충격적이고 또한 더욱 더 큰 성과를 기대할 만한 그런 외교 이벤트거든요. 예.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간다면 정말 미국에 그거야말로 간다면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그거는 일단 상당한 외교적인 그런 성과 또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양측 예. 모두 부담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게 곧 이제 북핵 문제의 상당한 타결의 의미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하노이 노딜의 충격은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요. 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왔을 때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회담하고 끝나고 나의 표정을 보면은 확연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진만 보면 회담 전에는 상당히 또 무뚝뚝하고 굳어 있었죠. 경직된 표정이죠. 회담 후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웃는 모습의 사진이
게재된 걸 보면 회담이 일정 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흘렀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담 끝나고 나서 나온 발표도 보면 2, 3주 안에 어쨌든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요. 3차 북미 회담 빨리 열자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부분 뭐 중간에 미사일 쏘고 이것도 미국으로 하여금 회담장에 나오게 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서두를 게 없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빠른 시간에 협상이 재개되기 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밀어서 만나자고 했고 그 만남을 그냥 잠깐 만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북측에서 최소한 만나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을 거예요. 김정은이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악수하고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분명히 협상을 뭔가를 줬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간상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제 만남도 제가 볼 때는 48분 정도 단독회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통역 한 명만 들어갔어요. 2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미국 쪽 통역만. 그분이 들어가서 두 사람 통역을 했으니까 정말 내밀한 얘기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저 웃음의 의미는 북한이 미국과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탑다운 방식보다는 지금은 이제 바로 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지금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노딜이 되면서 탑다운 방식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오더를 받아서 밑에 실무진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더 웃음 띤 얼굴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하루 만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출발하기 전부터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아주 그 조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화면을 갖다가 보면 문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도 같이 가서 김정은이랑 만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설마 트럼프가 아예 그러지 말고 문 대통령 여기 앉아 계세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문 대통령도 사실은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자제를 갖다가 하고 결국 포커스를 주인공의 자리를 두 사람한테 넘겨주자.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더 크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그 태도가 굉장히 좋은 그 찬사를 갖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를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사람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져준 그렇죠. 거란 그게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의지만 생각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죠. 사진도 같이 찍어야 되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게 본인한테는 이익이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한 거죠. 제가 볼 때 여기까지 가가지고 저 몇 분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회담할 때 동안 계속 다른 기다린 방에서 거니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을 사실 중재자라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매쟁이 우리가 보통 얘기해 보면 관심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줘야 돼요.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게 되면 두 사람의 실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두 사람이 틀어지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번에 회담에서 본인이 사실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빠지면서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점은 참 잘한 점이다.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또 그 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 보세요. 모든 공을 트럼프한테 돌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핵화가 잘 되고 있고 본인한테 절대 공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최대한 두 사람이 분위기 좋게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어제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또 얻는 방법일 그렇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특보를 보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송출이 되나 의문이셨을 텐데 그날 상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everyone's position here. Everybody. Everybody is here.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여기서 하면 됩니까? 문 대통령님 저 나와서 악수하실 때 필요한 전속이지 이거 여기서 저 트럼프 대통령 나가는 거 이거 합의 안 반 거 아니나? 정미순의 상봉 장면은 이런 대여서 얘기하죠. 저희는 여기서 찍다가 두 분께서 Yes. Stop him. Go, Margaret. Go. 마지막 장면은 백악관 측에서 자기네 출입 기자들을 안으로 들어보내는 건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조율이 하나도 안 된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의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가는데 이런 아수라장은 펼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거의 뭐 굉장한 혼잡한 국면이 펼쳐졌고 예. 사실 저렇게 혼잡한 국면이 펼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잘 아는 전문가일수록 이번에 이렇게 깜짝 번개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다. 예.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사전에 경호원들이 근처도 못 갑니다. 엄청나게 그 사전 준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실무회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트위터 하나 날리고 어떻게 만나겠느냐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최고 지도자가 결단만 한다면 어떤 만남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만난 게 지난번에 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느 정도 그때부터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때 뭐 네.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고 뭐 용기 있는 결단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며칠 몇 시에 만난다 DMZ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갑작스럽게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예. 사전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히 저 보도진들은 사전에 동선이 제대로 숙지가 된 상태에서 누구가 저 안에 들어갈 것인지 예. 뭐 비표가 사전에 뭐 이렇게 주어지고 등등등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세계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세계인들이 주목한 이벤트가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기자인 이상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경호원들은 경호원인 이상 달려오는 사람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자들은 내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앞에 누가 끼어들면 비켜 이게 기본적인 또 생리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그 비키라는 말이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오고 막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뭐 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뭐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취재원들이 넘어졌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렇게 뭔가 혼잡한 상황이 펼쳐질 만큼 깜짝스러운 회동 거의 세계 외교사에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쇼가 펼쳐져서 결국은 이 쇼를 기획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쇼를 기획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이 한반도 내가 있는 곳으로 쏠리게 만들겠다. 미국의 뭐 현재 미국 민주당이 무슨 TV 토론을 하고 있고 그거를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다 쏠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100% 관철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탁현민 전 행정관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남 자체는 이미 보도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시작해서 현장에서 만나기까지 2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죠, 불과. 시간적 여유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이게 3국이 모이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미.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셋이 다 같이 모여서 어디까지 찍고 어디서 빠지고 어느 위치에서 찍고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만약 제가 뭔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문이 확 닫혀버리니까 그렇죠. 할 게 없죠. 뭔가 폐쇄되고 격리된 느낌이잖아요. 저런 두 정상이 도보다리까지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카메라 한 대만으로도 도보다리 회담의 시즌2 그다음에 그 이상의 감동을 사람들이 봤을 거고. 글쎄, 탁현민 전 행정관은 조금 아쉬웠을까요? 도보다리까지 가가지고 그 사진이 또 송출이 된다면은 더 상징성이 클 수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뭐 사실은 도보다리 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북 정상이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두 사람만의 대화를 나눈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멀리서 카메라도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그걸 찍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예. 두 사람이 만약 그런 장면을 재현한다고 하면 제2탄, 도보다리 2탄이 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다. 뭐 기획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근데 있다고 어제 봐요. 그 상황 안 보면은 되죠.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전문가로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 하나로 시작해서 아주 급박하게
사실은 그 미국과 북측이 만난 것도 그 전날 밤이에요. 밤에 그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부장인가요?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기자들이 엉키는 것도 그걸 동선을 마련하고 어떻게 취재를 하고 누구를 비표를 주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도보다리까지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짧게 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산공군基가서 장병들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이미 계획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길게 끌 수 없으니 다른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북한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의 대화가 마련이 됐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대화까지 하는 것을 본인은 제안을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미가 접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왕 온 김에 내가 그냥 갈 수 없으니 대화를 하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을 것이고 그것이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져서 저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희망사항은 멋진 모습으로 도보다리까지 가는 게 희망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운동하는데 피스메이커로서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진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DMZ를 방문을 할 때 뭘 입고 갈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피스메이커면 당연히 군복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DMZ를 찾으면서 DMZ만 간 게 아니라 또 미군 부대까지 가거든요. 어제도 이제 갔었고 장병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격려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군복을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의전 차원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실제로는 군복을 입지 않고 평상시에 입는 그 양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이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복을 입고 저 위치에, 저 지점에 가 있으면 오히려 분단의 현실, 그리고 또 이제 대치 상황, 현재 휴전 중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DMZ를 찾은 미국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계속.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등도 이제 찾았는데 그때도 다 이제 군복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다. 그때 못했던 거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준다면 과거와의 어떤 차별성을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방탄, 경호, 창이 양옆에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아시는 비무장지대가 실제적으로 비무장이 됐잖아요. 그런 점도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양복을 입고 우리 대통령도 양복을 입고 간 것은 그걸 또 보여주고 진짜 비무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도 본인의 업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럼프는 본인이 그렇게 비핵화談判을 잘했기 때문에 즉 회담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인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았을 텐데. You would have been better with the First Lady. I know, I would have loved that. She would have loved it. Also, on behalf of our First Lady, who is a tremendous fan of your First Lady, of you, Melania thinks you're a fantastic woman. I also want to thank your First Lady. She has a tremendous spirit and vitality and a tremendous love for your country. I said that to the President. First thing I said was how impressive the First Lady was, and great woman. Great woman. So I just hope you tell her that. Please. I want to start by just thanking President Moon and very importantly, First Lady Moon is a very special woman, very special spirit. She loves your country very much, as does President Moon.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으면 의례적인 인사라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무려 3번에 걸쳐서 형용사들 보세요. 환상적이다, 훌륭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칭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것도 굉장히 칭찬이고 훌륭한 건 더 칭찬인데 그 다른 사람 와이프한테 환상적이란 말은 저 같으면 못 쓰겠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김정숙 여사 같은 스타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선호하는 스타일인가 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알고 봤더니 멜라니아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부분이 있을까?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실향민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아마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멜라니아 여사도 사실은 고향을 멀리 떠나온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서로 그 어떻게 심퍼시라고 할까? 그런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의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또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이방카 보좌관입니다. 선임 보좌관인데 하재근 평론가.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바람에 김여정 제1부부장도 그 자리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급만 접촉을 하면 항상 이제 매체들이 예. 부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과 미국의 이방카 보좌관이 과연 만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매체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한 자리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도 이제 판문점으로 왔고 예. 이방카 보좌관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서 판문점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 있긴 했는데 처음으로 매체들이 그동안 할아버진 관계를 가졌지만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한 자리에 드디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카메라에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은 되지 않아서 예. 두 사람 사이에 뭐 어떤 그런 게 회동 같은 게 성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을 개연성은 있고 예. 왜냐하면 양 정상이 50분 가까이를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인사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예. 어쨌든 카메라에 포착은 되지 않아서 카메라 언론들이 기대하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은 상당히 좀 일단은 뒤로 늦춰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두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현대 공화국에서 네. 최고 지도자의 혈연이라는 이유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북한은 사실상의 왕국이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거의 제1왕족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거고 예. 이방카 보좌관도 지금 무급 보좌관이잖아요. 그 미국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에 어쨌든 백악관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외국 정상들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두 사람이 과연 언제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이며 그게 카메라에 포착될 것인지 그건 아직도 이제 좀 기대로 남게 됐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도 카메라에 그렇게 자주 뛰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손수업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북했을 때는 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 뒤에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의전을 이제 새로이 이제 담당했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그동안 의전을 담당했던 김여정 부부장은 이제는 의전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또 해석도 나왔어요. 예. 특히 탁현민 전 행정관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원래부터 의전 담당이 아니었다라는 약간 좀 그동안의 상식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당시에 그 의전을 챙기는 것처럼 보였던 건 실제로 의전 담당이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만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격식을 다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마치 옆에 있다 보니까 의전 담당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의전 담당이 김여정에서 현송월로 바뀐 건 아니고 김여정은 원래 담당이 아니었다. 다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의전 담당했다가 그리고 또 김창선이 이제 담당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현송월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새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대방을 예우하기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주변 인물들을 보면은 외무성이 이제 부각을 나타낸다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철 예전에 이제 부장이 그걸 담당했었잖아요. 예. 통전부장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회담이 노딜이 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경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했던 협상의 어떤 키를 이제는 외무성으로 넘긴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이영호 외무상,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협상 파트너로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무 협상에서 내 파트너는 이영호 외무상이다.
외무 라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했던 이 그 협상, 북핵 협상 문제, 이 문제를 외무성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폼페이오도 우리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국무장관이. 그래서 외무 대 외무, 외교의 라인에서의 협상이 이제는 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노이 노딜에서의 이제 인물들이 바뀌어가지고 이후의 협상들은 뭐 계속 주변에 있었지만은 새로운 인물들이 주도를 하는 상황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통역만 해도 예. 1차 때가 싱가포르 서밋 아니었습니까? 그때 통역하고 2차 때 통역이 달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통역한 사람도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단 당분간은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으로 그 창구가 일원화가 된 것 같고 예. 그것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